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민주당의 김영남 전 의원 그리고 홍석준 국민의힘 전 의원 피처링 라붐과 함께한 정치적 만남축구 정만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거부터 해볼게요. 어제 저 취임 30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딱 보고 이제 두 분의 저 느낌을 제가 물을 건데 일단 김영남 전 의원은 딱 보니까 옮기길 잘했어 이겁니까? 괜히 왔다 이거였습니까? 아니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자신감이 도드라 보이는 기자회견이었고 예. 그 특징을 뽑으라면 짧은 질문, 긴 답변. 그게 예.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짧은 질문 긴 답변이었는데. 아니 그렇게 긴 답변은 별로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제 기억에 예. 그러니까 사석에서 말이 많은 거지. 어떤 기자회견이나 어떤 예. 질문에 대해서 긴 예. 답변을 하지는 못했던 예. 것 같은데. 그럼 짧은 질문 긴 답변의 의미는 뭐예요? 그 생각보다 기자들의 질문이 그렇게 날카로운 질문은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예. 집권 초기라 그런지 쉽지 않죠. 예. 약간 폐부를 찌르는 아. 날카로운 질문은 별로 예. 눈에 안 띄었는데 아하.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의 답변이 글쎄요 이렇게 어제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지점이 한 두 군데 예. 있었거든요. 예. 저는 어디서 놀랐냐면 특별감찰관 저거 받는구나. 예. 그동안 그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두질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불편해지는 게 맞으니까 가족들이나 그 측근들이. 근데 그거를 국회에다가 그 보내겠다 추천해 해달라고 보내겠다고 하는 지점에서 놀랐고 더 놀란 건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바꾼다고. 그거는 대통령으로서의 어마어마한 권력을 사실상 포기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심이 상당 부분은 감사원을 통해서 정부의 모든 부처를 쥐고 쥐고 있을 수 있는 거기서 나오는 건데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로 바꾼다 감사원을 그건 진짜 파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보시고 딱 드는 느낌에 제가 했던 질문. 이사 옮기길 잘했는데 이겁니까? 괜히 왔다 이겁니까? 잘했죠. 옮기길 잘했다. 네. 알겠어요. 자 그러면 홍석준 전 의원 어제 딱 보니까 느낌이 우리 큰일 났는데 이겁니까? 해볼만 하겠구만 이겁니까?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행정 경험이 확실히 있다는 건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과거의 어떤 표현 그대로 돌려드리면은 낯뜨거운 자화자찬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을 할 때 당시에 민주당 대변인이 한 게 뭐 있다고 이렇게 자화자찬하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취임 불과 30일 만에 가장 빠른 기자회견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동안 한 일이 뭐 있다고 이런 어떤 기자회견을 하느냐 글자 그대로 어떤 말잔치였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조금 이따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상당히 사실과 어긋난 어떤 이율 배반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장을 딱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러고 딱 하는 걸 보니까 이거 이대로 있으면 뭐래 국민의힘 해볼만 하겠는데 이겁니까? 아니면 큰일 나는데 힘들겠는데 이겁니까? 해볼만 하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 말이 아니라 실질을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벌어질 것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러면 하나만 짚어주세요. 어제 뭐가 이건 내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뭐 말이 돼 이런 거 뭐 있었어요? 하나가 굉장히 많은데 지방 균형을 제일 대표적인 거.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방 균형을 이야기하면서도 지금 현재 예를 들면 포항의 어떤 영일만 대교라 이런 자료도 예산도 다 자르고 협치를 하면서 동시에 또 총리 어떤 인준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검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조작 기소가 없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마치 어떤 본인이 조작 기소가 당했으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딱 하나만 찝으라면 언론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어떤 개선할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해보니까 제왕적 대통령제가 어폐가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지금은 여대 야소이기 때문에 좀 더 뭐 대통령 힘이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국민의 선택이다. 예, 국민의 선택이다 앞에 깔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힘들게 한 것은 30번 이상이나 탄핵을 하고 한 당시에 그 이재명 대표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체 이탈적 합법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고 야 역시 좀 생각이 특이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론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우리나라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 전부터 그랬어요. 사실은 대통령의 권한이 큰 거는 사실이지만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막기 시작하면 상당한 권한 행사에 제약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제왕이라면 그런 제약이 없어야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비상계엄 선포했던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면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헌법상의 권력 구조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부르기에는 어폐가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글쎄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친위 구테타 일으켰던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죠. 문제 핵심은 이거죠. 기자가 이야기한 배경도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 그동안 민주당에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도 대표 시절 얼마만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 뭐 개정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막상 이제 대통령이 딱 되니까 완전히 지금 이야기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가장 문제의 큰 핵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 시스템상에 제대로만 하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그래서 제도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란 말씀이시죠? 그럼요. 자, 특별감찰관 있어요. 법에도 있어요. 근데 안 두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내에 권력의 핵심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작용할 수가 없었죠. 아예 사람을 그 자리에 두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지금 두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감사원을 국회로 보낸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권력 이양이고 우리나라 제도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만 해도. 알겠습니다. 저 주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검찰개혁 관련해서 어저께 추석 전까지 얼개를 짜고 뭐 정착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요렇게 그렇죠. 얘기했는데 이게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거로 들리세요? 아니면은 확 몰아치겠다라는 걸로 들리세요, 의원님은? 속도 조절하겠다는 것이죠. 그 정성호 법무장관 지명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정권을 잡았잖아요. 조금 전에 그 김영남 의원은 제왕적 뭐 대통령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지만 민주당이 야당 시절 이야기하고 완전히 좀 달라졌는데 검찰을 바라보던 시각도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검찰이라는 칼을 이제 당할 때가 아니라 본인들이 이제 잡고 있으니까 가장 잘 드는 검찰을 뭐 굳이 무리하게 뭐 없앨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당연히 좀 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도 지금 공소청과 중수청을 분할을 해서 검찰청을 완전히 해체를 해보면 지금 이제 검찰의 정원이 한 2,7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공수청을 갈 수도 없는 문제고 또 그리고 또 중수청으로 또 가면 다 또 직급이 또 하향되고 검사라는 어떤 그런 명칭도 못 쓰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어떤 속도 조절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사법 시스템을 바꾸는 거는 대단히 정교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긴 하겠죠. 지금이 최악이에요. 지금 저 문재인 정부에서 해놨던 게 지금이 최악이에요. 사실은. 근데 만약 그거는 분명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겠다. 그러니까 원래 검찰 제도라는 것이 생긴 게 검찰 보고 직접 수사, 이른바 특별 수사를 하라고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거든요.
수사는 경찰이 하고 다만 경찰력이 너무 막강하다 보니 거기서 어떤 불법적인 요소는 없느냐 고문이나 잘못된 수사가 벌어지진 않느냐를 견제하는 기능으로 검찰 제도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건데 이게 그동안 쭉 지내오다 보니까 왜곡이 되거나 변형이 돼서 검찰의 초동 수사 기능 아니면 직접 수사 기능이 너무 비대하게 커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과연 공평하게 행사됐느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아예 덮고 야당이나 죽은 권력에 대해서만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성적 고려에서 검찰에서의 직접 수사 기능을 떼어내자라는 게 지금 검찰개혁의 핵심이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공석 원안 내지는 기소청으로만 두려고 하면 사실은 중대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가 뭐냐.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인정해 줄 거냐. 만약에 이거를 인정 안 해준다 그러면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걸 떠나서 차라리 검사들이 일선 경찰서에 파견 근무하는 식으로 한 몸처럼 움직여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러한 정교한 작업을 하기에는 추석 전까지 모든 작업을 다 끝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얼개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뭐 법안 정도는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법안의 내용을 확정시키는 정도가 추석 전에 가능할 것이고 예를 들면 민주당 안 예를 그렇죠. 들면. 그 이후에 시행령, 시행규칙 아니면 수사 준칙 같은 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정교하게 설계해야 돼요. 그 내용이었어요. 제가 듣기에는 어제. 알겠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볼까요? 특활비. 이게 특활비는 정권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 김영남 의원한테 먼저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네. 국민의힘에서 엄청 많이 비판해요. 우리 땐 왜 깎고 지금 왜 늘려달래.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다. 내로남불 표리부동. 어떻습니까 이 부분? 국민의 입장에서는요. 국민의힘 입장? 아니 국민의 국민 입장. 입장? 국민의 입장에선 일을 잘하면 돈을 더 줘서라도 일을 시키고 싶은 거고. 그럼 기준이 그거예요 그러면? 일을 잘 못하고 엉뚱한 짓만 하면 주던 것도 뺏고 싶은 거예요. 그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예산을 원래 책정됐던 예산의 몇 배를 쓴 거예요.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뭐 부산 엑스포 유치한다고 말도 안 되는 곳에 예산 어마어마하게 낭비했죠. 그런 식으로 일을 못하니까 주던 돈도 뺏게 되는 거죠. 일만 잘하면 더 주죠. 의원님 반론 있으실 것 같은데. 국민의 입장이 아니라 그건 뭐 민주당의 입장인데 근데 참 이게 기본적인 또 양심도 없는 정말 모렴치에 젖는 끝판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때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박찬대 당시 의원 원내대표는 뭐 특활비가 없으면 또 뭐 국정마비가 되냐 또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의원은 특활비가 없다고 그렇게 되니까 참 당황스럽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이제 비판을 했으면서 지금은 본인들이 이제 정권 잡았을 때는 지금 하는데 그리고 액수도 보면 당시에 대통령실 특활비가 82억이었는데 지금은 올해 2025년 1년에 절반이 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82억보다 더 많은 90억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돈 잔치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당시에도 대통령실 특활비는 물론이고 경찰, 검찰 특경비 특활비도 다 삭감을 하면서 이야기가 뭐 투명하지 못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완전히 거짓말인 게 당시에 경찰 같은 경우는 현금 이런 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활비, 특경비를 다 삭감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정마비용 내지는 어떤 정쟁용으로 그럴 당시에는 한 것이고 본인들이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까 필요하니까 다시 되살리자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을 필요하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러나 과거에 그러니까 특활비 자체는 필요하다. 예,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게 하려면 최소한 기본적인 양심이 있다면 그때 당시는 좀 주장이 좀 과도했다. 이런 어떤 사과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이렇게 밀어붙이고 추경해서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참 기본적인 좀 양심이 없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마지막 주제는 아니겠구나. 특검 얘기 좀 해볼게요. 뭐부터 할까요? 어제 압수수색 있었던 김건희 여사 특검. 요거부터 김건희 특검부터 해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도이치모터스가 제일 빨리 거의 수사한 건 종결만 하면 되는 거고
도이치모터스는 더 할 게 없어요. 더 할 게 없고. 그 다음에 제일 관심 있었던 거는 사실 건진법사였잖아요. 왜냐하면 건진법사 조사도 많이 받았고 뭐 통일교 얘기도 나오고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서. 근데 삼부토건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이건 어떤 의미예요? 삼부토건이 덩어리가 제일 커 보이는 거죠. 건진법사 통일교보다도요? 그거는 지금까지 드러난 거는 핸드백, 뭐 목걸이 해서 대략 1억 원 정도 되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는. 근데 삼부토건은 그거의 수백 배인데요, 규모가. 주가 조작이니까. 아니 그리고 그때 금감원에서 한 100억 원대의 뭐 부당 이득을 취한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만 그건 삼부토건만 오려내고 그것도 대상자를 조금 줄였을 때 그 금액이고 삼부토건과 관련된 회사들이 많아요. DY 뭐 비롯해서 몇 개 되거든요. 그것까지 다 합치면 훨씬 클 겁니다. 규모가. 아니 그러면 검사 오래 하셨으니까 지금 피의자로서 출국 금지해놨잖아요. 김건희 여사. 조사받기 너무 많아요. 지금 그렇죠. 많잖아요. 언제쯤 소환할 거로 보세요? 왜냐면 대부분 이제 특수수사에서 피의자는 마지막 소환하잖아요. 참고인 다 해놓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뒤로 밀릴 거로 보세요? 아니면 그냥 전격적으로 여사부터 불러? 어차피 한두 번이라 될 것도 아니고. 그 수사 항목이 한 15개 되잖아요. 수사팀별로 일정 조율도 해야 돼 이거.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는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부토건, 뭐 도이치모터스, 또 건진법사, 또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기초수사 내지는 관련자 조사를 다 해놓고 마지막에 부를 거냐 아니면 건 바이 건으로 예를 들어서 삼부토건 수사가 어느 정도 됐어 그러면 일단 한번 요거로 부르고 또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 수사가 되면 또 부르고 이제 방식의 문제죠. 사실은 여러 항목에 대한 그 주변 수사를 다 해놓고 마지막에 최종적인 피의자로서 한 번에 부를 것 같으면 저 뒤로 밀릴 거고 건 바이 건으로 너무 많다 보니까 한 번에 조사가 안 돼. 건 바이 건으로 할 것 같으면 뭐 8월 초쯤은 소환되지 않을까요? 이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볼 것 같고 왜냐하면 의원들 얘기도 나오니까 김건희 특검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의원들 시각은 어떻습니까? 아예 모르겠다. 이제 무관심이에요? 아니면 걱정 큰일 났네? 이겁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에서도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과 관련된 것들이 꽤 있죠. 명태균? 예를 들면 명태균 건이라든지 저는 명태균 건을 통해서 결국은 이 이재명 정권이 노리는 건 뭐냐? 국민의힘 공천 과정이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이다. 그런 걸 통해서 국민의힘이라는 어떤 당의 이미지를 좀 격화시킴으로써 다가오는 지방 선거에도 분명히 그 영향을 미치려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명태균 건은 상당 부분이 이미 이제 창원지검이라든지 또 그 이후에 뭐 그 서울중앙지검을 옮겨와 가지고 수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나올 게 많이 있느냐 생각은 좀 들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가지고 좀 집착을 좀 할 것 같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도 방금 앵커에서 말씀 삼부토건 말고는 거의 대부분 다 이미 수사가 상당 부분 이루어져 왔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마지막에 이제 부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삼부토건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뭐 참여 여부 뭐 등등으로 당시에 뭐 주가가 좀 갑자기 올라온 면도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떤 범죄 혐의로 뭐 엮을 거냐 그렇게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국가 정책과 관련된 어떤 주가의 모든 것을 이제 책임지게 하면은 이게 저는 그게 굉장히 좀 무리한 어떤 그런 어떤 수사의 어떤 가능성도 많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팀 출석이거든요. 몇 시에 나올 것 같으세요? 9시 나오시겠죠. 근데 10분이나 20분도 늦을 수도 있다고 또 그래 놔서. 아니 근데 저는 특검이 기존에 뭐 그 지난번 이제 뭐 국정농단 특검이라든지 이런 거 분명히 다르게 그 이미 이제 경찰에서 조사가 다 끝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란 특검의 경우에 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번 특검 같은 경우는 지난 국정농단 특검하고는 좀 굉장히 좀 다른데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특검 이상 뭔가 좀 이제 건수를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일반적인 어떤 조사했던 원칙 절차 이런 걸 좀 거쳤으면 좋겠는데 통상적으로
검찰 조사 한 10시부터 보통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간을 사소하게 계속해서 좀 실랑이를 벌이고 뭐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어떤 그 오해 소지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 의도가 좀 있는 것 같다. 특검이 이런 말씀이시고. 내란 수사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가 안 됐어요. 된 게 뭐 있어요? 지금 군 장성 몇 사람 구속시켰던 거 외에는 제대로 수사가 안 됐. 국무위원 쪽은 뭐 거의 안 됐다고 보는 국무위원은 게 맞죠. 그렇죠. 저 윤석열 전 대통령.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을 집착하는 걸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 9시 10시. 일단 9시 출근이 몸에 안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추측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1시간 늦춰달라 아니면 뭐 그게 안 통하니까 한 20분 늦을 수 있다고 하는데 좀 제 시간에 공무원 출근 시간은 원래 9시 아니에요? 그렇죠. 제 시간에 검찰도 원래 9시잖아요. 그렇죠. 딱딱 나와야지 좀.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JTBC에 단독 보도된 거 하나만 좀 짚어보죠. 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이제 경찰에 예전에 압수수색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놀랄 만큼의 큰 액수 현금 뭉치가 발견됐다. 근데 압수 대상물이 아니라서 압수는 못하고 그냥 왔다. 요 경찰관들의 진술을 듣기 위해서 특검팀에서 이제 경찰대 불렀다는 건데 이상민 전 장관은 부인했습니다. 그런 일 없다고. 이걸 어떻게 된 거라고 보세요? 이거 추측의 영역인데. 경찰관이 없는 말들을 만들어서 하겠어요? 실제로 있었겠죠. 있었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물론 처음에 발부받아간 압수수색 영장에는 그 내용이 없었을 거예요. 그 생각도 못했으니까. 이건 내란에 관한 거니까. 네, 내란죄 관련해서 한 거니까. 근데 사후 영장이라도 받았어야지 그때. 뭔 줄 알고 받아요? 뭔 돈인 줄 알고? 네? 뭔 돈인 줄 알고 이거. 글쎄 뭐. 근데 압수수색 영장은 구속영장과 달리 그렇게 발부가 까다롭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얼마 그때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현직 장관 아니었나요? 알겠습니다. 거기서 거액 뭉치가 나왔으면 사후영장이라도 받았어야죠. 의원님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이 돈 뭉치 나왔다는 거. 글쎄 뭐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뭐 집에 보관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지금 이제 뭐 내란 특검 수사 대상자인 이상민 장관이 있으니까 더 조금 궁금한 점이 있는데 글쎄 뭐 이런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또 별도로 뭐 생각하기는 뭐 이 관련돼서 생각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 당사자인 이상민 전 장관은 부인하고 있다는 거, 요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앞서 저 여론조사. 저 일부에서 했던 여론조사인데 박상혁 의원의 인터뷰에서 나왔던 겁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부터 26일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 방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 직무 수행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를 물었는데 응답자 64%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는 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오늘 정만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 김영남 전 의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